말하려는데 저보다는 그 애의 말이 더 빨랐습니다. 며느리가 현관을 들어오자마자 오만상을 쓰며 짜증을 부렸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냄새야? 어머니, 집에서 뭘 하신 거예요 대체? 된장찌개 냄새야 한국 사람들한테는 익숙할 텐데 그 애는 외국에서 10년 살았다고 그런지 된장찌개 냄새가 싫어졌던 모양입니다. 싫을 수는 있는 거지만 아무리 그래도 들어오자마자 그런 소리를 해대니 듣는 제 기분도 썩 좋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걔도 저한테 직접 물은 것도 아니니 그래서 저도 못 들은 척했죠. 왔니? 오늘은 일찍 왔구나. 우리 이제 막 저녁 먹으려는 참인데 너도 와서 먹자. 내가 넉넉하게 했어. 아니, 방금 제 말 못 들으셨어요? 대체 무슨 냄새냐고요? 뭘 하셨냐고요? 아니 뭐긴 뭐니? 된장찌개 냄새지. 너 설마 외국 가 있었다고 그새 된장 냄새를 잊은 거니? 옛날에는 곧잘 먹더니 이제는 싫으냐? 당연하죠. 외국에서 된장찌개나 먹으면서 산 줄 아세요? 거기 사람들은 된장 끓이면 냄새 난다고 경찰까지도 불러요. 그래서 10년 동안 입에도 안 댔는데 아니 이게 뭐야 진짜. 냄새. 어머니, 드시고 싶으시면 혼자 드시던가 하지. 얼른 환기 좀 시키세요. 원래도 그의 성격이 보통은 아닌 건 진작 알았었지만 이제는 식구도 아니고 내 며느리도 아니면서 저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못할 짓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녁 한 끼 차렸을 뿐인데 말이죠. 자기가 된장찌개 싫어한다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손님으로 와서 바라는 것도 참 많다 싶더군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또 빨리빨리 지 말을 안 듣는다고 짜증을 내면서 집안의 된장찌개 냄새를 없애겠다며 베란다 문까지 전부 열어젖히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그냥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애가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오더니 제가 차려놓은 밥상을 보고 묻는 겁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혼자 드시는 거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야. 곧 정욱이 오는데 정욱이랑 같이 먹을 거지. 안 그래도 넣을까 싶어서 3인분 차렸다. 정욱이 오면 같이 먹자꾸나. 밥상이 이게 대체... 설마 그동안 저희 애한테 이렇게 차려주신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먹기는 하는데 이게 뭐 어때서 그러냐? 나도 나름 영양적으로 신경 써서 밥상 차리는 건데. 됐고, 앞으로 저희 애 먹는 거는 제가 신경 쓸 테니까 이딴 거 내 아들한테 먹일 생각 하지 말아요. 그러더니 그 애가 갑자기 제가 끓여놓은 된장찌개를 냄비째로 설거지통에 부어버리는 겁니다. 순간 저도 너무 놀라서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저한테 짜증 부리고 환기시킨다고 유난 따는 것 정도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싶어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망부석으로 보였던 건지 제 눈앞에서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걸 어이가 없다고 해야 하나 화가 난다고 해야 하나 저도 모르게 울컥하며 울분이 올라와 목구멍으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체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는 건지 저는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내 새끼한테 뭘 먹이는 거야? 우리 애를 여태 이렇게 키웠을 생각하니 진짜 열받아 죽겠네. 너야말로 대체 왜 이러냐? 된장찌개가 뭐 나쁜 거라고 그걸 버려. 정욱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기껏 끓여놨더니 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애가 오죽 못 먹고 자랐으면 이런 걸 먹고 싶다 그럴까? 무슨 시골 촌사람도 아니고 우리 애한테 어떻게 이런 걸 먹여요? 다른 엄마들처럼 해주지 못할 거면 하지를 말던가. 그동안 애 잘 키운 것처럼 말해놓고 이 정도 수준이었어? 정욱이, 내가 반드시 데려갈 거니까 이제 어머니는 저희의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데려가긴 누굴 데려가? 우리 정욱이를 네가 왜 데려가? 내가 엄마니까 제가 책임지겠다고요.
제가 아무리 못해도 어머니보다는 잘 키울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저는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저 어린 것을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무시하는 건 그렇다 쳐도 제가 정욱이를 위해서 했던 행동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식 내팽개쳐 놓고 떠난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저는 한때는 며느리였던 그 아이의 적반하장에 정말 억울했습니다.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니? 애초에 정욱이 두고 간 건 너야. 내가 어린 자식 생각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빌고 사정해도 모르는 척 할 땐 언제고. 너야말로 정말 양심 없는 거 아니냐? 나 맹세코 정욱이 대충 키우지 않았다. 엄마 없이 크는 손주 불쌍해서 내 온몸과 정성을 들여서 키웠어. 소풍 때마다 다른 집 애들한테 기죽지 말라고 몇 날 며칠을 준비하고 요리교실 다니고 애한테 지 엄마 빈자리 안 만들어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근데 너는 이제 와서 엄한 것 가지고 트집이야? 너 설마 이렇게 생떼 써서라도 정욱이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제가 돌아온 거잖아요. 이제라도 엄마 노릇하려고. 이제 제가 제 아들 알아서 하겠다는데 어머니가 왜 참견이에요? 어머니가 그동안 무슨 노력을 하고 뭔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된장찌개나 끓여 먹이는 할머니보다는 제가 낫지 않겠어요? 아무튼 긴 말 할 것 없고 그 사람한테 대신 전하세요. 정욱이는 제가 데려갈 테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안 된다니까. 정욱인 내 새끼야. 진짜 정욱이 생각하면 저한테 보내세요. 저 이제 기반 잡혀있고 애한테 못해줄 거 없어요. 이미 정욱이도 저랑 가고 싶어하는 것 같던데 어머니가 고집 피울 이유가 있을까요? 역시 그 애는 제 손주를 훔쳐가려고 찾아왔던 모양입니다. 언제는 잠깐이라도 추억을 쌓고 싶다고 말하더니 기어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말을 하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그 애를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후회가 막심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손자가 불쌍한 마음에 그랬던 건데 이러다 정말 정욱이가 그 애를 따라가겠다고 할까 걱정이었어요. 물론 정욱이가 지 엄마를 따라가고 싶다고 하면 말릴 명분도 없지만 정말 엄마를 따라가겠다고 하면 저와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순간 눈물이 날 것만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정욱이가 들어오는 겁니다. 정욱아, 너 언제 왔어? 저는 아이가 혹시 저희가 싸우는 소리를 다 들었을까 싶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무리 고등학생이고 철이 들었다 그래도 제 눈에는 아직 아이인데 지 엄마와 할머니가 싸우는 걸 보는 게 아이에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염려한 것처럼 정욱이가 그 얘기를 전부 들었던 모양입니다. 애가 바닥만 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어른들 때문에 아이가 또 상처를 받았구나 싶어 저는 너무 미안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참을 것 그랬구나 또 후회가 들었죠. 정욱아, 미안하다. 할머니가 미안해. 네 엄마한테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건데 할머니가 잘못했어. 울지 마라, 어? 거봐라 정욱아, 내가 니네 친가 식구들 믿을 거 없다 그랬지? 엄마가 왜 너를 두고 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는 좀 알겠어? 정욱아, 그때는 엄마가 네 할머니랑 아빠 때문에 너랑 헤어져야 했던 거야. 근데 이제는 엄마도 너 포기 안 해. 그러니까 정욱이 너도 이런 집에서 괜히 고생할 것 없이 엄마랑 가자. 엄마랑 같이 파리로 가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내자. 엄마는 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정욱이도 엄마 믿지? 저는 어른들이 저 때문에 싸우는 것을 보고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걱정을 하는데 애 엄마라는 자는 그 와중에 자기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자기 인생 살겠다고 애 버리고 갔을 때에도 참 무정하다 싶었는데 지금도 지 생각만 하는 건 바뀐 것은 별로 없었네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걱정이었습니다. 정욱이가 정말 그 애를 따라간다고 하면 어쩌나, 따라가서 혹시라도 또 상처를 받으면 어쩌나 싶었죠. 그때 정욱이가 입을 열더군요. 할머니랑 엄마랑 싸우는 거 다 들었어요. 두 분 저 때문에 싸운 거죠. 그렇죠? 정욱아,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할머니가 실수를 좀 해서 그런 거야. 너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래, 정욱이 너는 어른들 일에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러지 말고 우리 저녁 먹으러 나갈까, 정욱아? 울지 말고 엄마랑 단둘이 나가서 데이트나 좀 하자. 응? 며느리가 정욱이 팔을 잡고 나가려고 하자 정욱이가 며느리의 팔을 내치는 겁니다. 놔요. 나 붙잡지 마세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뭐라고 하는지 나 밖에서부터 다 듣고 있었어요. 엄마가 된장찌개 버렸어요? 아니, 그건 엄마가 할머니한테 화가 좀 나서. 세상에 하나뿐인 손자한테 겨우 된장찌개가 뭐야. 한창 크리한테 밥상 제대로 신경도 안 쓰신 게 화가 나서 언성이 좀 높아졌던 것 뿐이야. 정욱이, 너는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어. 됐고, 엄마가 할머니 된장찌개 버렸냐고요. 그래, 근데 그게 뭐 중요하니? 정욱아, 밥은 나가서 먹자, 응? 당신이 뭔데, 대체 뭔데 그런 짓을 하는데? 내가 먹고 싶다고 한 거예요. 내가 할머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좋아해서 내가 해달라고 한 거라고. 근데 그걸 왜 함부로 버려? 당신이 뭔데? 당신이 대체 뭔데 우리 할머니한테 함부로 하는데? 어머, 정욱아, 엄마가 뭐냐니? 나 네 엄마야. 너 엄마한테 그런 소리 하면 되니? 이것 봐, 그동안 애를 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애가 지 엄마한테 이래. 정욱아, 너 그동안 저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했던 그거 다 가짜야. 내가 너 데려갈까봐 나쁘게 거짓말한 거라니까. 너 그 말 다 믿으면 안 돼. 니네 아빠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아니? 아무래도 며느리가 그동안 정욱이에게 나몰래 저런 소리를 해왔던 모양입니다. 자기가 아들을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거라며 되려 저와 제 아들을 나쁜 사람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하다하다 죄 없는 우리를 그런 취급하는 것이 기가 막혔고, 또 혹시나 손재가 그 말을 믿었을까봐 무서웠습니다. 며느리야 이제 남이니 무슨 소리를 해도 참을 수 있지만 정욱이가 저희를 미워하게 되는 건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욱이가 그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런 소리 백날 해봤자 나는 당신보다 우리 가족을 더 믿어. 내가 당신이 하는 말 믿을 것 같아? 왜 당신이 나 버리고 집 나갔을 때 내가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기억 못할 줄 알아? 겨우 7살 일이라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지? 근데 나 다 알아. 그리고 똑똑히 기억해. 정욱아, 그건 네가 오해를 한 거라니까. 엄마한테는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 가정 꾸려놓고 무책임하게 어린 자식 팽개쳐야 할 사정이 대체 뭔데? 당신 유학 가는 거? 그래, 엄마이기 이전에 한 개인이니까 그런 욕심 날 수도 있지. 나 때문에 포기한 게 많아서 억울할 수도 있어. 그래서 어린 자식이 엄마 가지 말라고 매달리는 것도 꼴보기 싫을 수 있지. 그래도 당신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됐었어. 그때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도 못하는 모양이지? 그걸 기억했더라면 이제 와서 나를 찾아오지는 못했을 텐데. 당신이 그때 나한테 내가 짐이라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행복했을 거라고 그랬잖아. 그 얘기는 저도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린 손자가 단순히 엄마가 없어지는 바람에 충격을 받았던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그런 소리를 듣고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어야 한다니. 설마 애엄마라는 여자가 자기 자식한테 그런 소리를 했을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홈전 임신으로 결혼했다 하지만 어떻게 7살짜리 애한테 그런 모진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제서야 정욱이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던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저와 아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는 것이 기막히고 치가 떨렸네요. 에미, 너 애한테 정말 그런 소리를 했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그때는 저도 속이 상해서 그랬어요. 남자 잘못 만나서 혼전 임신이나 하고 그걸로 내 인생 망쳤다고 생각해서 너무 우울해서 그만. 그래, 엄마가 그래서 그런 거지. 정말 정욱이 너 미워하는 건 아니야. 그래도 엄마는 너를 끝까지 지켰잖아. 엄마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낳았는데 엄마가 너를 왜 미워해? 그치? 그러면 그동안 왜 연락 한 번 안 했는데? 지난 10년간 한 번도 찾아온 적 없으면서 이제 와서 왜 찾아온 건데? 왜? 어린 자식은 키우기 귀찮더니 다 큰 자식은 데리고 살만하다 싶었던 모양이지? 정우가 엄마의 진심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그래, 네 말대로 엄마도 엄마 욕심이 있었어. 엄마라고 너 같은 시절이 없었겠니? 꿈도 많던 내가 너 가지고 내 모든 걸 다 포기해야 했는데 어떻게 정신이 멀쩡할 수 있었겠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려고 떠난 거야. 내가 그대로 네 옆에 붙어 있었다가는 나는 물론이고 너까지 망치게 될까봐. 엄마가 너한테 말실수한 건 맞지만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어. 네 아빠랑 할머니 때문에 엄마는 너무 힘들었고 그때는 엄마가 너를 돌볼 여력이 없었어. 정우가 이런 엄마를 이해해 줄 수 있겠니? 그건 당신 핑계야. 결국 당신만 힘들었다고 생각해서 억울한 거지. 그럼 아빠는? 아빠는 뭐 희생한 게 없는 줄 알아? 아빠는 아무리 힘들어도 나 포기 안 했어. 당신이 나를 버리고 당신 인생 찾을 동안 아빠는 늘 나를 챙겼어. 나 때문에 여자도 못 만나고 힘든 일 찾아가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다들 나 하나만 보고 살아오신 분들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 가족한테 그런 소리를 해? 자식 버리고 자기 인생 찾으러 가놓고 날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주제에 이제 와서 부모 노릇하려고? 당신은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 며느리도 자기 아들의 막말은 충격인지 정욱이의 얘기를 들으며 한동안 멍하니 있는 듯 했습니다. 반박을 하고 싶겠지만 애가 워낙 맞는 말을 했으니 더 이상 대꾸를 못하겠죠. 그런데도 정욱이는 화가 풀리지 않는지 씩씩거리며 싱크대로 가더니 싱크대 배수망을 들고 오는 겁니다. 그 안에는 아까 며느리가 버려버린 된장찌개 건더기들과 음식물 쓰레기들이 가득 들어있었죠. 그러고는 정욱이가 그 음식 쓰레기들을 며느리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광경에 저도 너무 놀라서 손자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며느리는 그 오물들을 잔뜩 뒤집어 써버린 상황이었어요. 당신은 쓰레기야. 당신이 뭔데 우리 할머니 정성을 무시해. 버려져야 하는 건 할머니 사랑이 아니라 당신 같은 염치 없는 쓰레기라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정욱이, 너 이거 폐륜이야. 엄마한테 이딴 짓을 해도 되는 거야? 며느리는 오물을 뒤집어 쓰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발광을 했고 기어이 자기 아들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결국 자기 안위에 있어서 아들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부터 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싶더군요. 정욱이도 그걸 보고 저와 똑같이 느꼈던 건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엄마는 이 와중에도 자신이 가장 소중하구나. 그동안 내가 받았을 상처, 내가 당신한테 들었을 쓰레기 같은 소리는 걱정도 안 했으면서 말이야. 하긴 나도 별로 기대는 안 했어.
10년 전에 당신이 나를 뿌리치고 갔을 때부터 나한테 엄마는 없는 존재였어. 애초에 있지도 않았고 필요도 없었어. 그나마 10년 만에 갑자기 찾아왔길래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을 줄 알았더니 큰 기대를 안 해서 다행이다 싶네. 그러니까 나는 당신 필요 없어. 나는 할머니랑 아빠만 있으면 되니까 앞으로 다시는 나 찾아올 생각하지 마. 나한테 엄마라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한 정욱이는 며느리가 쓰던 방에 들어가 며느리가 들고 왔던 짐가방을 꺼내고는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엄마 손을 잡아 끌어 현관 밖으로 밀어버리더군요. 당신은 이제 손님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니까 우리 집에서 나가. 친권 가지고 따지고 싶으면 차라리 소송을 해. 그래봤자 당신이 이길 일은 없겠지만. 정우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이러지 말자. 엄마는 이제 너 없이 못 살아. 그 말도 믿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라도 진심이면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고통받았던 만큼 당신도 꼭 고통받았으면 좋겠으니까. 결국 손자는 제 손으로 제 엄마를 쫓아냈고 쫓겨난 며느리는 닫힌 현관을 두드리며 사정했지만 정욱이는 그 소리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저는 당연히 밖에 있는 며느리보다 제 손자가 더 중요했어요. 정우가, 괜찮니? 너 정말 앞으로 엄마 안 봐도 괜찮겠어? 그럼 당연하죠. 저도 할머니가 저 때문에 엄마 받아줬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들으셨겠지만 나한테 가족은 할머니랑 아빠뿐이니까 두 분만 있으면 돼요. 두 분 덕분에 저는 엄마 빈자리 같은 거 전혀 모르고 자랐잖아요. 괜찮다는 손자의 말에 안쓰러우면서도 저는 그 말이 참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정말 손자 말처럼 저와 아들이 아이의 빈자리를 잘 채워주었기를 바라고 싶었죠. 그래도 정욱이가 제 엄마 앞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한 행동들을 보면 제가 괜한 노파심에 너무 걱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에게 정욱이를 뺏기지 않아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가 몇 번을 더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손자가 경찰을 부르는 바람에 며느리는 더 이상 정욱이를 만나지 못하고 얼마 뒤 다시 지내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는 마지막까지 제가 자기 아들을 뺏었다며 저를 저주하듯 노려보던 며느리였지만 그런 제 옆에 정욱이가 있어주니 이제는 더 두렵지 않더군요. 그렇게 저와 손자는 다시 안정을 찾게 되었고 저희는 예정보다 일찍 아들이 있는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아직 손자가 어리다 싶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미국행을 늦추려고 했던 건데 이번 일로 아이가 제 생각만큼 어리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어릴 적 트라우마도 이겨내었던 아이니 새로운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욱이와 상의 끝에 더 일찍 아들을 만나러 가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새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다행히 정욱이도 미국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하지 않는 것 같고 벌써부터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며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네요. 이제 한국도 떠나왔으니 며느리가 저희를 찾아올 일도 쉽지는 않겠네요. 물론 또 갑자기 나타난다 해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부디 그런 모진 악연을 끊어내고 저희 세 식구가 행복하기만을 바랍니다.